Cha-hong is a representative figure in promoting beauty and eye-catching hairstyles. She is a renowned hairstylist, riding the Korean wave to captivate people in all corners of the world. She launched a beauty salon chain named after her and is also helming her own line of hairstyling products and tools. Let us delve in deeper into Cha-hong's past, present, and the future on Heart to Heart. 그녀만의 긍정 파워로 세계를 매혹시킨 분이죠. 바로 헤어 디자이너 차홍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헤어 디자이너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이제 활동을 해 오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는 또 사업가로 또 그 역할을 넓히셨어요. 사업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 있는데 살롱이 확장이 돼서 지금 매장이 한 12군데 정도 오픈하게 되었고 네. 거기서 필요한 제품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코스메틱 제품도 런칭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 분야에서 조금씩 그 역량이 좀 높아지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차홍과 네. 이제 사업가로서의 차홍이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늘 똑같으니까요. 저는 늘 헤어 디자이너로서 늘 공부했고 또 디자인을 연구를 했고 그리고 또 그걸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인데 네. 그걸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제가 하는 일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돼서 굳이 뭐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로서 달라지거나 뭔가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뭔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더 조언을 구해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함께하는 식구들이 저 혼자의 삶의 문제가 아니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의 미래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 네. 굉장히 책임감과 부담감이 좀 커졌을 것 같아요. 챙길 네. 사람들도 물론 많고. 근데 원장님께서는 사실 여기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해외에서도 이제 주목을 네. 받는 헤어 디자이너이신데 네. 제가 듣기로는 한국인 최초로요. 네.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의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 선정이 네. 되셨어요. 네.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라는 것이 콘테스트 같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파리 로레알에서 네.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큰 아티스트를 뽑았어요. 그 나라별로. 네네.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뽑힌 분들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네, 선정이 되게 돼서 와.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저도 사실은 파리 그라치아 잡지에 그게 실리면서 저도 알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어깨도 무겁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죠. 네. 네. 2016년에 네. 이제 처음 선정이 되신 거고 계속 이어서 활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네.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로 선정이 되면은 네. 또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 정확히 3일 전에 네. 한국에서 그 아시아 대표로 이렇게 무대에 서서 헤어쇼를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세계적인 헤어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거기서 같이 뭐 이런 영감도 교류하고 같이 디자인도 같이 개발하고 이렇게 세계를 투어를 하면서 그런 디자인을 교육을 해주고 세미나를 하고 헤어쇼를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번에 헤어쇼를 하셨을 때 지금 네. 세미나에 대한 말씀도 네. 하셨는데 뭐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요? 헤어쇼의 컨셉이 혹시 뭐였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세미나에 대해서도 살짝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른 나라 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네. 굉장히 한국적인 뷰티예요. 아.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적인 뷰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배우고 싶은 거는 정말 한국적인 디자인 되게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뭐 셀럽이라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만난 여성들의 그런 헤어스타일링 네. 아니면 헤어 컬러, 커트, 아니면 펌 스타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배우고 싶어요. 네, K뷰티에 관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쁜 와중에 근데 최근에 또 책도 내셨더라고요.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제가 디자이너 생활한 지 이제 곧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전 솔직히 얘기하면 외면적인 것들을 더 많이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외면만 아름다운 게 정말 행복한 걸까, 정말 아름다운 걸까라는 질문을 저한테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외면을 가꾸지만 이 내면의 그런 스트레스가 피부에도 표현이 되고 네. 마음의 불안정한 부분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뷰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면과 외면의 균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사실 저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책을 좀 오랜 기간 쓰면서 저의 마음도 정리하고 제가 생각하는 뷰티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어요. 네, 이렇게 책을 네. 가지고 오셨는데 저도 사실 네.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한 권 네. 주셔서 제가 슬쩍 봤거든요. 네. 근데 목차가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내 몸 사랑하기, 내 네. 마음 사랑하기 네. 그렇게 나눠주고 굉장히 아기자기하더라고요. 사진도 있고. 네. 사실 여기 그 스토리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일상에 있던 뭐 브러쉬, 뭐 거울 이런 것들로 나를 케어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셀프 팁도 많이 알려주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뭔가 굉장히 비싼 제품을 사야 될 것 같고 네. 굉장히 큰 전문가를 만나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일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던 진짜 면봉 하나로도 네. 칠빈 하나로도 어떤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것만 쓰게 돼도 내 내면과 외면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좀 담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네, 쉽고 편안하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좀 네. 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맞아요, 읽을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비결 딱 세 가지를 아, 세 꼽으라면 가지요? 어떤 거를 꼽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나를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균형이요. 균이요. 네,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적과 외적인 그런 균형을 생각하는 거. 네.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는 사람보다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행복 지수가 높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맞는 네.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 계속 생각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는 남에게 맞춰서 살잖아요, 세상을.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좀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나를 사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책과 관련된 모든 인세가 또 네. 기부 어렸을 때 제가 6남매 중에 5째 딸로 태어났고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집이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변에 많은 따뜻한 손길들 있죠. 뭐 이웃들이라든지 가정에서의 그런 따뜻한 케어로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저희를 사랑하면서 저는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뭔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손길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책의 수익금이 어린 아이들한테 쓰일 수 있게끔 네. 네, 다들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요. 네. 네. 자, 일단 차홍 원장님 하면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셀프 스타일링인데요. 아, 네.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는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이미지를 좀 확 바꿀 수 있는 셀프 스타일링 팁을 혹시 이 자리에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제가 오늘 일상생활에서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헤어팁, 셀프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긴 머리 분이 계시고요. 단발머리나 아니면 미디엄 기장으로 가고 있는 기장이 있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할 머리 아니면 내가 지금 해당되는 머리이신 분들은 좋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머리가 이렇게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풀고 다녀서 너무 예쁜데 또 가을에는 포니테일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헤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가르마부터예요. 가르마에 따라서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자, 오디오 가르마를 하게 되면 그 쾌덕 모델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약간 좀 굉장히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주고요. 곡선으로 지그재그를 타면 가르마선도 정확하게 안 보이면서 여성스러운 무드를 만들어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느낌을 바꿔볼게요. 이쪽 한쪽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귀에 꽂고 귀 위쪽 머리 이렇게 약간 덮어주면요. 약간 여성스러운 무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볼게요. 뭐 손예진 씨라든지 여배우들이 약간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청순한 이미지 만들 때 많이 하는 머리예요. 그리고 옆이 꺼져서 얼굴이 길어 보여서 나이 들어 보일 때 있죠? 이럴 때는 손에다가요. 이렇게 뿌리 볼륨 때문에 그렇거든요. 손에 스프레이 이렇게 좀 뿌리고요. 뿌린 상태에서 이렇게 안쪽 모근 쪽 있죠? 여기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사실 많은 분들이 숱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이 모근 쪽 머리가 다운돼서 나기 때문에 숱이 적어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리고 손에는 아주 작은 미열이 있어요. 이 열이 드라이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손에 액상 스프레이 뿌리고 이렇게 비벼주게 되면 굉장히 많이 자랐죠. 네. 그래서 이런 팁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이 돼서 포니테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시는데 롤을 해가지고 이렇게 목덜미 있는데 굉장히 밀착시키거나 아니면 진짜 안에 코트 안으로 넣는 머리들이 유행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산뜻한 인상을 주는 룩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래서 이어 포인트 귀 뒤쪽으로 해서 정중앙으로 약간 위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묶을 때는요, 항상 텐션을 줘서 꽉 묶어주세요. 이렇게 힘있게. 정중앙으로 약간 이렇게 얇은 끈으로 묶어주시는 게 조금 더 힘있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약간 위. 약간 이렇게 위로 묶어주시게 되시면 얼굴이 좀 산뜻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보통 여기서 끝나시죠? 여기서 끝났는데요. 우선 지금 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헤어라인에 이런 잔머리를 만들어서 내추럴한 느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에는 작은 열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약간 비벼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싫어했던 이런 잔머리들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뒤로 왔죠. 뒤로 왔는데 여기서 고민이 시작돼요. 이게 너무 붓는 거예요. 붓다 보면 머리가 두상이 작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앞에 얼굴이 커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손을 집게 모양으로 잡으시고요. 빼주시면 돼요, 볼륨을. 실제 배우분들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원하는 만큼 사실 볼륨이 필요한 부분은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볼륨을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이프 쪽 라인 머리도 이렇게 조금 빼서 내추럴하게 오히려. 근데 묶었는데 또 머리 다발이 이렇게 너무 조금이잖아요. 그럼 뭔가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고 굉장히 신경 쓰일 수가 있는데요. 스프레이를 모발 안쪽에만 스프레이 뿌린 상태에서요. 끝머리를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세요? 이렇게. 머리가 계속 커지죠. 이렇게 다발 부분이 커지게 되면 얼굴이 조금 약간 스몰 페이스로 작은 얼굴형을 만들어서 좀 귀여운 인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한 부분의 머리를 빼서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느리게 설명을 해서 그렇죠. 집에서 몇 번 시도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핀 하나를 이용해서요. 여기다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묶은 다발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엣지 있게 이렇게 가려주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가을, 겨울에는 너무 강한 인상을 주는 것보다 약간 편안한 무드로 해야지만 좀 세련되면서도 그 겨울에 그런 따뜻한 무드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룩과 매치하셔도 되게 예쁘거든요. 지금 한번 볼게요. 저는 실핀 하나랑 고무줄 하나를 썼거든요. 사실 머리를 체인지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굉장히 커다란 일은 아니에요. 따로 이렇게 뭐 드라이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인 볼륨을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죠? 지금 단발이 굉장히 한국에서 핫하거든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단발하고 미디엄 랭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지금 보시면 숱이 많긴 한데 또 머리가 약간의 곱슬 모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레 숱보다 약간 이렇게 뻥튀기 된 것처럼 이렇게 과해지다 보니까 손질하기 그래서 더 힘드시죠? 네. 이런 모발은 층을 내도 볼륨이 더 살아서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긴 머리 분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얼굴이 짧고 좀 동그란 분들은 단발머리는 좀 피해주시고 오히려 어깨 라인으로 해서 얼굴이 길어 보이게 잡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사실은 이 기장은 얼굴이 더 동그랗게 보이게 하는 기장이거든요. 이렇게 곱슬기가 있으신 분들은 에센스로 이런 모발의 결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왁스 있죠. 하드 왁스.
남성분들이 쓰는 하드왁스 있죠. 이걸 쓰셔야 돼요. 곱슬기가 있으시고 숱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에센스 대신 왁스인데 영양 성분이 있는 걸로 하셔서요. 손에 덜어서 녹이는 거죠. 충분히 녹여서 역동적인 머리를 좀 차분하게 이렇게 손으로 굉장히 이렇게 빗질을 해주는 거예요. 내 두피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묶고 집에 고무줄 있죠? 고무줄로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었을 때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위에서 이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약간 머리를 약간 느낌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CP는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래서 CP는 꽂아가지고 좀 이렇게 머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핀을 꽂으면 되거든요. 한번 만져보세요, 뒤에. 예, 그 부분이 튀어나온 머리들을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약간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빼기도 하시고요. 여기 뻗치고 수습 안 된 머리가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뻗치게 이렇게 두셔도 돼요. 머리를 가닥가닥 조금 빼서 이렇게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질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머리 나오는 거 있죠? 그럼 이제 헤어라인 거울을 보면서 정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잔머리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예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머리의 스타일은 가르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가을이랬기 때문에 조금 약간 쉬운 셀프 팁을 알고 있으면 뭐 포니테일을 하던 버네어를 할 때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한번 시도하셔가지고 좀 특별한 계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쪽 카메라 뒤쪽에 서서 쭉 네. 보고 있었는데 외치고 싶었어요. 몇 번을. 예뻐요. 와우 이러고 싶었는데 제가 네. 참았거든요. 네. 저도 사실 뭐 숱도 없고 머리도 네. 좀 길고 좀 처지는 스타일이라 다음에 한번 이렇게 묶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또 머리 짧으신 분도 왁스를 이렇게 딱 바르는 순간 얼굴이 요만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이런 팁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자, 요즘처럼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네. 가을, 겨울, 뭐 fall, winter 트렌드가 있듯이 계절이 바뀔 때 여자들은 특히나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 하고 뭔가 좀 변화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SNS를 통해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올 가을, 겨울 유행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fall, winter trend, FW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을, 겨울은 늘 반복되는 부분이긴 네. 하지만 이게 볼륨 헤어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옷의 부피감이 커지고 메이크업도 조금 더 깊어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헤어의 볼륨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초라해 보이거나 처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유행하는 룩들 보면 다 볼륨 헤어들 그리고 컬도 굉장히 굵은 컬링들로 해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무드. 손질 받은 느낌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느슨하게 한 듯한 그 여유로운 느낌의 컬링들 네. 그런 것들이 인기예요. 그거를 스스로 만약에 한다면은 네. 보통 컬링을 할 때 뭐 아이론을 가지고 컬링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좋은 방법이 네네. 아까 제가 셀프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약간 어떤 제품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집에 제품은 많은데 그 제품의 정확한 사용법을 몰라요. 그래서 다니는 그런 헤어살롱에서 그 제품에 대해 정확한 노하우를 받으신 다음에 이런 뿌리 볼륨 같은 경우는 집에서 조금의 팁으로도 살릴 수가 있거든요. 네. 살리고 만약에 고데기를 넘는 분이라면 네. 평상시보다 욕심을 덜 내시고 네. 더 굵게.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과한 헤어들이 사랑받지 맞아요. 않고 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자연스럽게. 네. 저도- 그게 또 어려 보이는 비법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날씨가 좀 건조해지면서 피부도 모발도 푸석푸석해지고 네. 있어요.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꿀팁이 있나요? 하셨어요. 가을, 겨울에는 굉장히 좀 건조해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건조해지잖아요. 네. 근데 건조해질 때 가장 먼저 건조함이 시작되는 게 손상도가 있는 끝머리들이에요. 모발은 큐티클이 비닐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건강하지 못한 모발을 두게 되면 건강한 모발 뒤까지도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을맞이 머리 좀 다듬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양을 도포하실 때는 볼륨이 잘못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상된 모발 위주로 케어를 시작을 하셔서 모발을 조금 더 건강하게 가꾸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끝머리를 다스려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책 살짝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런 모든 내용들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있거든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이요. 네. 제 나이보다 무조건 네. 10살 어려 보일 수 있는 스타일링 비법을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그 내추럴한 룩하고. 사실 동안으로 되는 방법은요. 짧게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당장 어려 보이고 싶다면 앞머리를 자르면 얼굴이 짧아지거든요. 앞머리를 자르면 좀 동안의 이미지 만들 수가 있고 여배우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옆볼륨이에요. 네. 옆볼륨을 살리면 상대적으로 얼굴 전체 핏이 좀 네. 짧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머리 자르기 싫다. 나는 하관이 커서 앞머리 자르면 답답해 보인다. 그런 분들 같은 게 옆볼륨을 살리시면 얼굴이 짧아 보여서 동안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예요. 이런 말이 있죠. 타고난 솜씨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금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뭐 당연히 원장님이 금손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꽝손에 가까웠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거 사실 이게 스텝 기간은 요즘에는 많이 짧아져서 3년 안으로 많이 하지만 네. 스텝 기간은 좀 되게 좀 오래 했어요. 6년 정도를 했는데 조금 약간 더딘 편이었어요. 또 호기심도 많아서 어리버리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남과 저를 비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묵묵히 남들이 너는 아니야, 넌 잘 될 수 없어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묵묵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까 그 부족했던 부분들을 계속 제 스스로가 케어하고 노력을 하면서 온 케이스인데요. 네. 세상에 금손이고 꽝손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느냐. 뭔가의 작은 에너지들, 이제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노력들이 쌓이게 되면 무언가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저의 일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남아있더라고요. 같은 분야에 있는 네, 분들이. 네, 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장님을 보면서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네. 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분들을 위해서 혹시 하실 말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으면 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게요.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정말 디자인을 사랑하고 뭔가 창조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게 나에게 있는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4차 산업혁명 앞에서 미용계가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부분은 뭐냐면 이 뷰티 디자이너라는 자체가 꼭 외면을 어루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좀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소통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헤어 디자인을 한다면 내가 디자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람을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누군가를 유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네. 그 두 가지만 이 밸런스만 유지가 된다면 정말 멋진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끝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미용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냥 저의 하는 일이 너무 재밌고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특별한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지금 제 자리에서 저답게 네.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큰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래서 디자인 연구도 하고 교육받으러 되게 많이 오거든요. 네. 외국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의 디자인을 정말 잘 교육받고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살롱에서 저희 식구들이 행복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좋은 문화 만들고 싶고 네. 그냥 계속 그냥 제 자리에 있고 싶어요. 네. 네. 이제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모
겉으로 보이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면의 아름다움도 가꿔야 한다. 맞아요. 네,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이 긍정의 파워. 네, 굉장히 강한 느낌이었고 계속해서 이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의 파워로 많은 분들에게 아름다움을 네.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꿀팁들도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